원장님, 저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술 마셔도 돼요? 제가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회식 자리, 모임, 기념일, 우리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한 잔은 괜찮을까? 어떤 술이 덜 해로울까? 제가 실제 생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식도염 환자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과학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편한 의사 김영성입니다. 술은 단순하게 기분 전환용 음료는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료죠. 위장과 식도를 동시에 공격하는 활성물질이에요. 술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치명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산을 폭발시킵니다. 우리 위에서 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산을 자극시킵니다. 그런데 술이 이 가스트린 분비를 자극해서 위산을 과다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속쓰림, 트림, 산이 역류돼서 가슴 통증까지 훅 올라오죠. 두 번째로는요, 위에서 음식물이 아래로 배출이 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고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물들이 식도로 더 많이 역류하게 되죠. 또 동시에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식도 끝에 위와 연결되어서 붙어있는 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역류가 되겠죠. 마지막 4번째로는 술을 마시면 식도의 청소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에서 식도로 산이 넘어왔을 때 식도가 움직여서 다시 산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런 청소 기능이 있어요. 그런 청소 기능이 술을 마시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술을 마시면 산 분비가 늘어나고 배출이 늦어지고 하부식도 관략근이 약해져서 역류가 많이 생기는데 청소가 잘 안 되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완벽한 악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술이 더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도수가 낮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술의 도수와 위산 분비는 약간 반비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맥주나 와인같이 조금 약한 술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데 소주, 위스키 같은 약간 도수가 높은 증류주 같은 경우는 위산 분비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도수가 높은 술들은 하부식도 관략근을 약하게 해서 또 역류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술을 잘 안 마십니다만은 와인을 가끔 마시거든요. 항상 고민입니다. 화이트냐 레드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보다 조금 더 해롭다고 합니다. 이 하부식도 조행근을 더 많이 약화시키고 산이 식도에 머무는 시간도 길게 만들죠. 또 이 술에 한 번에 마시는 볼륨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맥주 한 캔 이상, 약 300ml 이상을 마시게 되면 역류의 횟수를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식사 후에 맥주 한두 캔을 시원하게 들이키는 것, 이런 것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제가 이런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마다 항상 고민은 이겁니다. 이게 모든 연구가 다 동일한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연구는 술과 증상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없다는 연구를 해석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자기 회피 오류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술을 마시고 증상을 느꼈던 사람들이 스스로 술을 줄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 연구를 볼 때 전체적인 경향은 명확합니다. 자주 마실수록, 많이 마실수록 역류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술을 마시고 역류 증상이 있다면 피해라, 이겁니다. 이 식이 설명의 가장 핵심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술을 끊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회식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오늘 열받은 일 있으면 한잔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 3가지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과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을 줄이고 빈도를 줄이자. 그러면 역류 횟수도 줄겠죠. 그리고 식사를 몽땅 먹고 급격하게 술을 많이 먹는 폭음, 이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볼륨 자체가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들이키는 맛에 500cc 원샷 하기도 하는데 아주 역류의 직방입니다. 그래서 배가 좀 꺼진 상태에서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술의 종류를 조금 선명하게 골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맥주나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 그리고 소주나 위스키 같은 것들을 소량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증상이 심한 날은 과감하게 오늘은 금주, 술을 쉬자 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술을 여러분들에게 역류 증상 때문에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하게 마시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3번에 있는 장편한 김영석 내과를 방문하시면 더 친절하게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장편한 의사 김영석이었습니다.